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고요. 윤영설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료원이라고 해서 행정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국제협력처를 지금 만 3년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제 병원 수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그 닥터루가 지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 사실은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 국가가 해외 의료기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닥터루가 허용을 한다면 그 슬라이드를 뭐 요약본이나 해서 그 나눠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이 사람마다 강의를 하는데 뭐 집에 가져가실 테이크홈 메시지는 기껏해야 한두 마디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이상도 들어갈 용량이 되게 없으니까.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조차 모임에서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지미 카터가 상당히 북한하고 친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북한 가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북한이 어떻게 잡았냐면은 지미 카터 부부가 북한에 처음 갔을 때 만찬 시간에 지미 카터 부부가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 춤을 추던 음악을 틀어줬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너무 감동을 해서 그 북한에서 플로어에 올라서 춤을 췄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자의 얘기가, 북한 전문가였는데, 북한이라는 그 정부는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더라도 북한 사람들은 결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45분인가 50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 하나가 딱 머리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닥터루가 얘기를 한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커버가 됩니다. 물론 우리 실정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두괄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병원 수출 협회에다가 제가 이제 좀 제안을 하나 하자고 한다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수출하고 외국 환자를 데려다가 좀 뭐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좀 필요 없어요. 하시려고 좀 다 모이신 분들일 텐데, 어차피 이런 협회가 만들어지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기관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감히 청하건대는 그동안에 지난 뭐 15년, 20년 동안 여기저기 나가서 실패한 사례를 다 모아서 병원 수출 실패 사례집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각 기관에 다 돌아가서 그걸 적용을 한다면 아마 엄청난 그 돈과 또 그 돈보다도 더 그 많은 그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가 있고 똑같은 실수를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병원 수출한다고 여기저기 다녀보면 그 비슷한 패턴이 몇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서 병원을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하면 대개 어떤 그 브로커가 먼저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투자자를 대신해서 왔다. 그 투자자의 뒤에는 카타르 왕실이 있다. 왕자가 무슨 공주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대개.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리 위치 때문에 절대로 앞에 나설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얘기 여기서 들어보신 분 한 너댓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찰청장을 후견인으로 한 큰 펀드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병원을 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만 들으신 것만 해도 아마 여기 지금 아까 이대병 원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부다비도 가고 두바이도 가고 열심히 갑니다. 비행기 값 날리고 아까운 시간만 다 날립니다. 심지어는 계약 직전에 갑자기 당사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은 무슨 전 세계의 국부 펀드에 뭐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조사해보면 청와대도 왔다 갔다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뿐 아니고 특히 중국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중국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직책을 맡고 중국만 점령하면 나는 내 할 일 다 하겠다. 앞으로 몇십 년 먹고 살겠다. 우리 기관이 중국만 좀 깃발을 꼽자라고 생각해서 중국 전문가를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300여 개의 의료기관이, 불 좀 꺼주세요. 좀 불편하네요. 3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다 코피 터졌습니다. 다. 여기서 아마 코피 터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군데 돈 벌었습니다. 돈 버는 귀재, 우리들 병원인데요. 진료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상해에 땅 샀는데 땅값이 올랐습니다. 우연히. 그 이외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다 코피 터졌습니다. 중국에서. 이거는 무엇을 시사하느냐? 중국은 해외 의료기관을 사실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절대 환자를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국인데도 홍콩으로 환자를 보내는데 비자를 6개월씩 시간 걸리게 해서 아픈 놈 죽게 만들고 못 나가게 해서 자국 내에서 치료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환상을 깨고 중국에 우리 병원을 짓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는 교육 비즈니스로 턴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아마 그 사단법인이 병원협회에서 좀 실패 사례를 다 모아서 필드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했느냐라는 것만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관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김새는 소리만 하느냐?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바이 갔다 철수하고 아부다비 갔다 철수하고 상해 갔다 철수하고 대개가 철수의 이야기뿐입니다. 안철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메시지를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슬라이드 준비 많이 했는데 슬라이드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첫 번째, 왜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부분, 아까 우리 그 닥터루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why입니다. why.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대형 기관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작은 기관도 있고, 특히 대형 기관에서는 왜 나가려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그 기관의 그 어떤 미션이나 성격과 맞느냐라는 부분이 반드시 뒤집어져야지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돈을 버는 데는 크게 기여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병원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아산병원은 지속적으로 교육 쪽에 한 나라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결국 뚜렷한 목적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집행부가 끌고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수도 없이 사기꾼들이 달려드는데 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아무것도 못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지시고 있는 그 위치나 그 기관의 미션이나 그 기관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뭔지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퍼를 잘 필터링하고 나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기 기관과 자기 그 속해 있는 집단에 맞게 걸음을 뛰는 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양식 주방장 잘하는 사람 갖다 놓고 자꾸 일시켜달라고 그래 봐야 그게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먼저 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슬라이드를 한번 좀 넘겨주시죠. 저희 그냥 뭐 짧게 결론을 그냥 미리 말씀드리군요. 그 전으로 좀 해주세요. 이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채널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 이런 조율 거쳐서 사업 참여 제안 검토하고, 대부분 아까 그 뭐
조인트 벤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기는 이제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인트 벤처 만들었다가 코피 많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좀 고려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진행을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어떤 외부 니즈하고 시장 환경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무슨 방향성을 가져갈 건지를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어떤 그 나라와 현실에 맞는 모델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진행을 한다. 어떤 그 아주 심플한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저희 기관은 사실 미셔너리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우리 기관이 그동안 무슨 걸 했나 이렇게 한번 돌이켜서 봤더니 몽골 한 나라에만 20년 동안 저희가 60억을 썼습니다. 네, 몽골에는 저희가 사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미션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병원도 짓고 교육시키고 해서 150명 이상의 전문가를 만들고 그래서 몽골 국립의과대학에 벌써 총장이 2명씩 나오고 해서 저희는 그 나름대로 돈은 거기서 벌려고 안 했고 또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집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가는 모델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중국 쪽은 이미 론칭을 해서 하고 있고 러시아는 뭐 거의 사실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쪽은 좀 시간이 오랜 기간 걸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ODA 자금을 얻어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그 인적 인프라를 외부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교육을 한다든지 외부에 나가서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우리 기관의 레퓨테이션을 올리겠다. 철저하게 이걸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돈 버는 것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ODA로 갈 것인지 또는 철저하게 체리티로 갈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은 10월 중순에 이제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쪽에는 철저하게 ODA 자금을 이용한 체리티로 또 갑니다. 나라가 인구가 한 6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명 예방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ODA 자금으로 코이카하고 현대차 정문구재단에서 매칭 펀드를 내고 저희는 인력을 대고 움직이는 이동 수술차를 이제 해서 향후 3년 뭐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카타락 수술 20분 만에 끝나는 거를 거기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가 실명 예방 사업을 하는 것은 또 철저하게 체리티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누가 그럽니다. 중국은 어려운데 지금이 그래도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고 향후 몇 년 내에는 중국 시장은 닫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시 가깝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시죠. 미국, 일본은 사실 쉽지 않죠. 중동 지역 여기 중동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가가지고 사무소 차리고 병원 차리고 다 철수 많이들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거기도 정말 만만치 않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맞게 또 그 특화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 병원이나 보바스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거기에 맞게 잘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대형 기관을 들이게 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다음 주시죠. 쭉쭉 넘겨주세요. 네, 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사실 닥터 루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나라의 법 제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러시아만 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거의 다 됐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료를 외국에다 맡기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개개인은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치료를 받지만 국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한테 해주는 건 용서가 됩니다. 왜? 미국이 자기네보다 잘 살고 과학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근데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에다가 자기네 의료기관을 맡겨서 운영을 시키겠다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친미파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또 친한파는 실리적으로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거기서 지금 한 2년 조금 동안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뭐 제도들 또 거기에 사람들의 이해도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사람들의 좀 넘겨주시죠. 뭐 우리나라에 대한 친밀도라든지 여기 뭐 한류도 썼지만 현지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침투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아까 따타로 얘기했던 대로 익스펙트레이션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게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적절하게 오랜 기간 잘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고요. 아까 제가 실패한 사례를 책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록으로 몇 개 안 되는 성공한 사례도 거기다 좀 하나 좀 같이 만들어 주시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거는 뭐 나중에 코리아 헬스 콩그레스 때 또 뭐 따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그 미국 병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차병원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차병원 그룹을 영어로는 차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차헬 시스템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한국에 있는 병원, 그 현재 지금 강남, 분당, 구미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개 병원이 국내에 더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병원, 그리고 한 3년 전에 문을 연 그 청담의 그 차움이라는 그런 맞춤형 병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의과학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이한 그런 많은 그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차병원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저희 병원 중에는 한 페이지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을 간단하게 지금 프라핏이냐 난 프라핏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한국에 있는 한국의 3개 종합병원, 강남, 분당, 구미병원, 그다음에 여성병원 3개, 그다음에 차움이라는 해원제 병원의 반, 요렇게는 지금 현재 난 프라핏으로서 성강의료재단이 차의과학대학이랑 같이 묶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차바이오엔테오스텍은 미국에 있는 프라핏 병원을 갖다가 소유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의 병원을 운영하고 또 더 확장하고 또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전략과 그리고 그런 실제 그런 관리와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차바이오엔테오스텍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난프라핏 병원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 분당, 그 다음에 구미에 3개 종합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여성병원이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렇지만 저희 차바이오엔테오스텍이 보유하고 있는 프라핏 병원으로서는 첫 번째가 찰리우드 프레스바이테리안 메디컬 센터.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HPMC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움이라는 해원제 병원에서 반이 지금 반은 프라핏, 반은 난프라핏이 섞여 있고요. 그다음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불림센터가 또 저희들 차바이오엔테오스텍 소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부터는 오늘의 주된 내용인 차 할리우드 프레스바이터리안 메디컬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병원은 좀 오래됐습니다. 1924년에 설립됐는데 저희가 2004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때는 굉장히 적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병원이었고요.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2004년에 인수해가지고 2006년부터 흑자를 냈습니다. 현재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병상수는 약 한 400개가 약간 넘고요. 베드는. 그 다음에 연간 입원자 환자 수가 16,000명, 외래 환자 수가 65,000명, 직원 수가 약 한 1,400명 됩니다. 외래 환자 수가 한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인은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 현지 히스패닉계라든지 백인들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수할 때는 상당히 적자였는데요. 2004년에 인수해가지고 2005년부터 계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보시는 바에 성장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2012년에 2억 2,700만 불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전 그리고 이자 비용 전에 그 영업 비용 그 에비타로 기준하다 그러면은 기준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하고 2년 만에 2006년부터 흑자를 냈고 2012년에는 약 한 4천만 불 정도의 에비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그냥 낸 게 아니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그 병원의 그 운영 프로세스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한국에 있는 그런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접목시키고 많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한국이랑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좀 그런 부분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고객을 위한 어떤 고객 정신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또한 그 저희들 그 미국 HPMC 미국 장로병원 주변의 인종 구성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절대로 그 한인 위주로 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그 에스닉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세 가지 결과가 오늘 이런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LA 근처에서 그 미국 병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매출 시장 그 마켓 쉐어로는 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카이저고 2위가 캘리포니아 하스피럴, 그다음에 시더스 사이나이, 그다음에 저희 그 HAPMC 그 할리우드 프레스바이테리안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A 카운티와 USC가 합자로 세운 회사, 그다음에 구사마타리안이 저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차병원 그러면 산부인과가 유명하니까 산부인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산부인과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 병원도 그렇고 산부인과 비중이 높습니다만,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그런 상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에도 저희들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미국의 미국 장로병원을 저희들이 성장을 했고, 더 많이 성장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100% 차바이온 데오스텍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분사를 시켰습니다. 분사를 시키고 분사시킨 회사를 차 헬스케어 오퍼레이션 CHO라고 명명을 했고, 저희들이 이 회사를 8월 달에 세웠고요. 그렇다 해서 이 CHO가 미국에 위치하는 회사냐? 그렇지 않고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 병원을 이제 오퍼레이션 소유하고 오퍼레이션 회사로 특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CHO를 만들었습니다. CHO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애트 케어 주 위주지만, 저희들이 그 앞으로 포스트 케어라든지 그다음에 프리 케어 쪽도 다 집중을 해 가지고 좀 특화되는 쪽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현재 지금 그 미국 장로병원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미국 지역에서 좀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그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이러한 미국에서 지금 나름대로 병원을 좀 더 많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먼저 차 할리우드 프레스바이테리안을 한 10년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또 한국에서는 차병원이라는 몇 개의 병원을 50년 정도 성공적으로 성장을 시켰고, 또 차바이온 데오스텍이라는 한국의 줄기세포의 나름대로 리딩 컴퍼니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아직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차움이라고 하는 그런 메디칼과 그리고 맞춤형 난 메디칼 서비스까지 포함한 그런 어떤 병원을 저희들이 상당히 미국까지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예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웨이크 포리스트라는 병원에서도 저희들 차움의 개념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미국에 짓겠다 그래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아마 다음 달 정도는 계약을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국에서 좀 더 성장을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시아나 다른 국가로 가보자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CHO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미국 소재, 지금 미국 저희들이 성공 10년 동안 운영한 미국 LA 장로병원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LA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을 한두 개 정도 더 저희들이 올해나 내년 정도에 그렇게 더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그런 지금 현재 미국에 갖고 있는 미국 장로병원이 종합병원인데 똑같은 종합병원 하나 정도를 더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라든지 미국에, 그 다음에 이런 심장 심혈관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전문 병원을 또 LA 주변에서 한두 개를 더 전략적으로 가져가지고 미국에서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확대를 했을 때
그 미국 장로병원의 성공 사례와 운영의 노하우를 접목해서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도 낼 예정이지만 또한 그 저희들이 새롭게 한국에서 시작하고 있는 차움 세라피의 개념, 그러니까 그 개인별 맞춤형 치료 이런 부분도 이때부터는 접목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모든 그 나름대로 펀딩은 다 마련이 됐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그 미국 장로병원을 중심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그 LA 지역에서 한두 개의 종합병원과 그리고 또 한두 개, 두세 개의 그런 그 스페셜 의원을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CHO 차 하스피털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한국 회사고 한국 베이스지만 한국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저희들의 브랜드 이미지는 미국 서부에서 성공한 그런 메디컬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그런 나름대로 이미지를 먼저 확실하게 구축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 중국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하와이에도 차움 세라피 쪽에 그 재활 치료 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그 하와이 부지까지는 확보해 놓고 지금 그 일단 LA가 끝나면 LA의 병원 확대가 끝나면은 하와이 차움 세라피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됐을 때 그 CHO라는 회사는 한국 회사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서부 지역을 성공을 바탕으로 일부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에서 확대하는 그런 그 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ICT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박근혜 정부가 IT 기반 뭐 해서 창조 경제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그 지난 정부의 뭐 카타르를 비롯해서 뭐 미국 등등 여러 협상을 해보니까 코리아 메디슨 브랜드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IT 헬스, IT 베이스드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 얘기했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범부처 협력을 해서 이 코리아 메디슨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관광 수출에 대해서 복지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 목표가 2조 원입니다. 근데 의료 관광만으로 해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고,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의료 수출 그리고 그 U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 봉사를 포함한 글로벌 헬스, 이게 이제 우리가 WTO 기준에 따르면 모두 1, 2, 3, 4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전략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 지난 정부에서 미래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IT 헬스를 개념화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카타르 국왕께 가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메디슨 브랜드를 만들 때 굉장히 단순해서 할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고효율 병원, 종합병원 등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헬스 그리고 건보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이 3단계를 다 수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카타르고, 지금 이와 유사한 일이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얘기고요. 실제로 근데 그 아까도 이제 이 유춘용 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강점이 있는 게 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걸 보았을 때, 예를 들어 뭐 이 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여기 계신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그 빠르고 그리고 에러 프리하게 환자를 보는 거, 그리고 또 우리 그 1년에 13억 건의 건강보험 청구를 EDI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이런 등등이 아주 단순화돼서 연계됐을 때 코리아 메디슨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산업 정책 차원에서 이 헬스케어를 고려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유춘용 회장님께서는 헬스케어 베이직과
아주 그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산업 정책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의료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산업통상부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그거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 해봐야 도대체 얼마가 된다고 이거를 국가가 하느냐 하는 그런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 융합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전자, 그다음에 기계, 디자인 이런 쪽에 이제 연관 산업이 있고 의료 수출을 통해서 이런 융합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좀 최근 얘기를 하면 다음 넘겨주시죠. 7월 17일 날 그 관광진흥 확대 회의 그 VIP 주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의료 관광 토론자로 가서 했던 얘기인데 그때 싱가포르 얘기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둘 다 똑같이 5년을 노력했는데 왜 싱가포르는 1조를 달성했고 우리나라는 2,400억 원밖에 못 되냐.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무려 90명이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이들이 전혀 협력이 안 되고 전혀 연계가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1년, 2년 만에 한 번씩 사람 얼굴이 바뀐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했어요. 그 대통령께서 5년 뒤에 2조를 달성하시려고 그러면 same faces for 5 years. 사람을 바꾸지 마라. 그리고 뭐 늘 제가 주장했듯이 통합 실무단을 만들어서 이 원스팟 서비스를 해줘라. 근데 참 뭐 고맙게도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이런 실무단을 만들어라 하고 지시를 하셨고, 제 알기로도 이제 관계부처 협의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 한 5, 6년 간에 우리가 조금 불편했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제안했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와 이제 유사한 조금은 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실무 지원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병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 관계 기업들, 다양한 인더스트리 간의 콘소시엄을 만드는데 병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병원을 위한 어떤 그 콘소시엄 구성이고 오른쪽에 보면 뭐 몇 개만 열거했습니다만은 정부 부처 따라다니고 또 유관기관 눈치 보다 보면 날 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 이 창구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처 가야 되는지 알 수 없게끔, 알 필요가 없게끔. 그래서 싱가포르 메디슨 같은 경우가 이제 seamless하게 이런 서포트했다는 걸 제가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정부의 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문광부의 국정과제인데 전국에 10대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참 우리 유춘영 원장님한테는 창피한 얘기인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렘이 거기에 이제 치프 탤런트 오피서인데 저한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많아서 본인이 직접 보지 않으면 서로 쉐어를 안 한다. 오늘 왔던 사람이 서울시에서 왔는데 내일도 또 온다.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실무지원단이 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이걸 이제 연계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복지부에서 이걸 구성할 때 참고하라고 제가 한번 만들었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코리안 메디슨 브랜드는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 클러스터 지원도 그렇고 뭐 협력은 이제 기본인데 여기 하나 보게 되면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만 화려했지 이 실속이 없었다. 실제로 지금 이 UAE나 사우디나 해서 환자들이 많이 오고 또 병원이 수출되게 됐을 때 아까 이 physician staffing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좀 국가적으로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인프라 지원입니다. 다음.
이런 그 배경에는 사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는 참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경쟁이 이 동북아시아에 없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우리보다 팔로워였죠. 근데 지금 일본이 아베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뭐 미래기획위원회나 뭐 과거의 산업정책이나 이런 걸 다 베껴갔는데 실행은 우리보다 지금 빠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 특히 지금 뭐 전략 특구라고 해가지고 뭐 동경의 의료 특구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주재를 하고 관계 장관하고 그 지자체장하고 경험이 있는 CEO가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서 결정하고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걸릴 걸 여기서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정부 각 부처에 이걸 자꾸 주면서 자극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또 일본이 뭐 잘한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빨리 바뀔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성과가 좀 적어서 디프레스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또 병원들이 망하기도 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잘 반성해 보면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의료 산업하면서 축적된 것도 많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이번 정부에는 꼭 성공을 하자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우선 뭐 코리아 메디슨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G2G라든지 IT를 잘 활용하는 거 하고 이 의료계 리더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래플스 병원이 이 글로벌 레코니션을 가졌던 게 아까 샴 쌍둥이 그걸 수술을 하고 CNN에 거기 이제 그 당시 대변이었던 그 프랭 코마가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면서 그랬던 것 같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맨날 팸 투어나 이런 이벤트를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주요 언론에 이걸 낼 수 있는 전략을 좀 짜자. 그리고 이제는 SNS 시대니까 이런 쪽도 하자 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게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 한국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비교하면 작은 나라인데 뭐 그렇게 이 의료 관광 관련된 홈페이지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료 문광부에서 홈페이지 포털 만드는 것도 국장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결이 될 건데 거기만 또 만들면은 지금 10개 있는 거에 11개 되니까 이걸 연계해서 하자 하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성과인데 우리가 IT 헬스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식경제부하고 복지부가 했었던 스마트 케어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료 패러다임이 다 건강 유지 증진 쪽으로 가니까 이런 이 스마트 케어 같은 그 프로젝트에 다 관심을 가지는데 문제는 과연 너희 나라에서 해봤느냐 하는 걸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해봤고 이미 아티클로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 시스템하고 연결되면서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상당히 그 시장에 진출하고 이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성과도 지금 가까운 장래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그 미국의 보건의료 수석인데 제가 2009년도에 처음 가서 협상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말씀은 그겁니다. 한국이 국격에 비해서 의료 봉사 그걸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는 산업인데 글로벌 헬스는 이 전 세계의 이 질병과 건강 증진입니다. 거기에 너무 프레젠스가 약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ODA 펀드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좀 제대로 활용하고 그래서 이분도 백악관 이제 거기서 미국 의료 개혁을 성공한 다음에 이제 모 대학의 대외부총장으로 가서 이걸 직접 챙기고 케냐의 이제 의료 시스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산업만으로 봐서는 이게 서스테이너블 인더스트리가 못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게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해봤는데 이번 정부에 안 되면 이게 다 망가질 거고 그 다음엔 아마 이번에도 안 되면 아마 전공을 의료 산업에서 뭐 보험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해외 건설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도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거의가 플랜트 산업이고 건축적 거의 없는데 그 중에 병원 거의 없습니다. 다. 실제로 병원이 우리 해외 건설 실적 중에 1% 넘는 경우는 2010년 딱 한 번이었죠. 그 현대하고 삼성이 재수가 좋게 최저가인데 수주가 됐습니다. 5천억짜리 2개. 그게 병원의 현재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해외에서 병원을 많이 짓는다. 그거는 현지애들이 다 짓는 거죠. 다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한국의 해외 쪽으로 이제 병원을 수출하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다음. 그리고 이제 지금 해외 쪽에 그 환자들 유치하려고 계속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래 코리아 메디컬 허브 그래가지고 실제로 병원들 그 중국어판, 영어판 홈페이지도 다 만들어드리고 계시죠. 예, 병원별로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예, 다음. 예, 그다음에 뭐 닥터 파인더 그래가지고 직접 외국 환자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직접 한국의 의사를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 사람이 한국의 의료를 왜 찾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홈페이지는 있지만 과연 들어올까?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한국의 의료가 뛰어나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 제가 오늘 마케팅을 하기로 했는데 마케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대학에서도 지금 마케팅, 저는 이제 부동산 마케팅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2달 전에는 그 단체장들, 시장하고 도시공사 사장님들 모시고 홍콩 마카오 견학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관광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지금 30개 지자체 모아놓고 관광 사업, 관광 개발 그거를 제가 강연을 합니다. 제가 그 관광 쪽에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는데 아까 저는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료하고 관광하고 똑같습니다. 관광에서 호텔을 짓고 리조트 짓고 테마파크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거는 사업 개발입니다. 관광학과 교수님들이 못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펀드를 끌어들여가지고 건물 지어야 되거든요. 병원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짓는 것도 솔직히 원장님들이 병원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펀드라든가 이런 파이낸싱 해가지고 실제로 병원이 될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하기까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마케팅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실제로 계속 들으세요. 실제로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최근에 마케팅 뭐 3대 전략, 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 다음에 맨 밑에 뭐 우리 많이 하는 프로모션, 광고, 홍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죠. 제일기획이라든가 LG에드라든가 이런 큰 회사 몇 개 빼놓고는 이 전체를 감안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냐면은 대부분 정부에서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최저가 해가지고 비딩 붙이죠. 그게 제대로 된 게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보실에서 이 언론을 한 3년 할 때 광고를 직접 그 회사한테 준 적이 있었는데 가격은 제가 안 받습니다. 제일 잘 된 거. 그게 중요하죠.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예산 밑으로 들어와야지 줍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광고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마케팅에 이제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병원 사업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국내든 해외든 다.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브랜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뛰어난데 그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알릴 한국의 의료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더라고요. 한국의 의료가 뛰어나다는 걸.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다음. 이게 세계 기업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애플이 1위, 구글 이렇게 쭉 나가죠. IBM, 맥도날드, 코카콜라. 삼성은 올해 30위 했습니다. 삼성이 엄청나게 알려진 것 같아도 실제로는 브랜드 가치는 30위밖에 안 됩니다. 다음. 그리고 올해 며칠 전에 발표한 이제 한국이죠.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한국의 이제 서비스 브랜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서울대병원이 1위를 했다. 솔직히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끼리. 다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마케팅 이론도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모바일, IT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싸이가 강남스타일 처음 만들 때는 누구 보라고 만들었습니까? 한국 사람들 보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보라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전 세계에 폭발적인 반응이 났습니다. 다음. 결국은 현재 이게 딱 이틀 전입니다. 현재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가 17억 5천입니다. 전 세계 17억 5천 명이 봤습니다. 그 젠틀맨은 10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위. 다음.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떴는데 지금 보시는 상품 보신 적 있어요? 한국에서?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다 파는 제품들입니다. 미국의 이베이 가면은 싸이 제품이 1750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팔죠. 싸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을 너무 못하는 거죠. 다음. 이거는 홍콩에 바로 2달 전에 찍어온 건데 홍콩에서 파는 싸이가 강남스타일 춤추는 인형입니다. 실제 움직이는 인형인데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인형입니다.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싸이 강남스타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다음. 결국 계속 강남구가 강남스타일 떴을 때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류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부터 뭐 이렇게 해서 강남 한류 거리를 만들겠다. 근데 정작 싸이가 들어있는 그 회사 있죠? YG 엔터테인먼트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죠. 그래서 다 글로 가죠. 한류 스타 보러 온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터넷 모바일이 중국에서도 엄청납니다. 엄청난 속도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개발 사업 강의할 때 이 인터넷 모바일 쇼핑 때문에 우리나라 개발도 지금 다 안 되고 있고 해외도 어려워집니다. 근데 바로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중국 사람들이 1년에 1억 명이 해외를 갑니다. 그 중에 올해 3,800만이 홍콩을 갔습니다. 1년에 20%씩 홍콩에 늘어납니다. 근데 1억 명 중에 한국에 오는 사람은 300만이고 그 중에 300만 중에 진짜 부자는 거의 없죠. 대부분 싸구려 관광을 오죠. 의료 관광하러 오시는 몰래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원 테라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많지 않죠. 그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죠. 리만 사태 이후로 계속 어려웠는데 온라인 쪽만 엄청난 발달을 했습니다. 다음. 실제로 1위 아마존, 2위 애플, 3위가 월마트죠.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난 속도로 인터넷 모바일 쪽으로 변경이 되고 있죠.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히 원래 10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10분에 맞춰서 제가 이제 아웃바운드하고 인바운드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의료 복합 단지를 이제 저희가 수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 해외를 진출한다.
실제로 컨설팅에서 받는 돈이 과연 얼마나 들까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연대 쪽에서 실제로 컨설팅에서 버는 돈은 많지 않죠. 의료 장비 기기 수출한다든가 의료 IT를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병원 건설을 하면 돈이 꽤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가 필요한 나라들한테는 아예 패키지 딜을 해야 됩니다. 턴키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쥐어줄게. 최근에 제가 이라크 쪽에 모 신도시 추진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그 큰 기업이죠. P사에서 그 우리나라 종합병원 플러스 의과대학까지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 정부에서 LOI를 하나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받아줬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근데 왜 그 나라에서 아쉬울 때 니들이 돈 다 되는 주권이면은 내가 그걸 해주겠다. 우리는 컨설팅만은 못하겠다. 병원 짓고 운영하는 거, 그다음 모든 장비까지 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바운드는 제가 아까 그 오송에 50만 평 의료복합단지, 그 다음에 세종시도 원래 있었습니다. 270만 평. 세종시에 지금 공무원들이 다 내려가면 10만 차입니다. 나머지 40만 채우기 어렵죠. 근데 원래 세종시에 270만 평이 의료복합도시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스톱이 됐죠. 결국은 제가 그 교재에 자세히 써놨는데요. 그 국내 의료복합단지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의료를 통째로 다 카타르나 사우디한테 다 남겨주면은 한국에 안 오죠. 그 다음에 배우면은 그 다음부터 한국하고 손을 끊죠. 결국 한국에다가 의료 전진 기지, 의료 바로 복합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진출을 할 때는 여러 기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같이 진출해야 되죠. 같이 해야 되고 통키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이제 한국의 의료가 뛰어나다 하는 거를 SNS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단지 수출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지어주고 그 IT 수출하고 기기 수출하고 마지막 엑기스는 정말 중요한 수술은 거기서 건강검진 받고 한국에 와서 해라. 그래야지 한국 병원들이 돈을 벌죠. 다음. 그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에서 약 800개의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신도시에 의료 단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의료 복합단지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5성 때 그때 추진이 되다가 스톱이 됐지만 지금 보시면 병원은 하나예요. 병원 이외에 나머지 의료 관광 때문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음. 이게 그 오송의 글로벌 메디컬 그리시티 그때 정우택 지사님이 계실 때 저랑 MOU 체결까지 하고 진행됐던 거죠. 이 자료는 대통령한테 그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이렇게 돼 있죠. 정우택 지사님이 직접 만들으신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의료복합관 이제 단지하고 그걸 이용한 의료관광. 제가 관광 개발 관련해서 강연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때로 죽여도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를 능가를 못합니다.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매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난 것은 의료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뛰어나죠. 그때 오송에다 계획했던 거 보면 50만 평짜리 의료복합단지인데 보시면은 벤처, 의료 벤처, 그 다음에 의료관광 단지, 그 다음에 의과대학이죠. 근데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아니죠.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들입니다. 한국에 본인들이 오겠다고 그랬죠. 그때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대로 된 단지가 있어야 우리 그 의료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죠. 다음. 실제 이게 배치됐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되다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이렇게 당이 바뀌면 안 하더라고요.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용산국제무지구를 올 초에 코레일에서 30조짜리 사업 스톱되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이런 대형 PF 사업들을 주로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줬죠. 다음.
그래서 그때 용산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국제금융 허브, 국제 비즈니스 허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외국의 투자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은 통일되기 전까지는 국제금융 허브 되기 어렵다. 지금 한국에 있는 자산, 외국계 자산회사들이 거꾸로 철수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솔직히 그 단계는 어렵다는 거죠. 북한의 그 리스크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의료 쪽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료. 한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제가 코레일 보고 글로벌 메디컬 시티로 바꾸고, 왜냐? 그 미국이나 이런 의료 관련된 투자 회사, 펀드 회사나 의료기관이나 의료보험회사들이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5성급 진행을 하는데도 자기네들은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서울에 땅이 없었어요. 지금 땅이 생겼죠. 스톱됐으니까. 땅. 그 다음에 이제 M 댄더슨 아시죠? M 댄더슨 이건희 회장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암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 그 현대 정문구 회장님 사모님이 2년 전에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M 댄더슨 부원장님들을 한국 그때 왔을 때 박선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뵈니까 우리 형하고 아버님이 다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다 휴스턴에서 돌아가십니다. 다 M 댄더슨에서. 그만큼 워낙 뛰어난 병원이죠. 근데 그 M 댄더슨이 한국에 진출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 5년 정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처음엔 청라 쪽이었는데 문제가 굴뚝바로 밑에 화롯발전소 밑에 있어서 걔들이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다른 지역 찾다가 오송에 아까 하기로 했다가 스톱이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펜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싱가포르 사례라든가 여러 사례 M 댄더슨이 휴스턴을 전진기지로 하고 한국에서 중국이나 중동의 부자들을 유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료한 다음에 휴스턴 데려가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M 댄더슨에서 나오는 의사는 10%였고 나머지 90%는 한국에서 조달을 하는데 한국 암 그 전문의 중에 상당수가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셔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스킴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은 M 댄더슨은 휴스턴에서 트레이닝을 시키죠. 그 다음 라이센스 빌려주고 인스탈 시켜줍니다. 단 엑기스는 안 주죠. 가정 엑기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디를 나가든 카타르를 나가든 엑기스는 주면 안 되죠. 우리는 거기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가운데 제가 있죠. 이게 M 댄더슨에 이제 갔을 때 거기 원장들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중국이 요새 신도시 200개를 만드는데 너도 나도 의료 복합 도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광동성의 모 신대 요 옆에 시장입니다. 저보고 잠깐 자문만 해달라고 해서 잠깐 갔는데 갑자기 영빈관 내려가더니 기자들 불러놓고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게 중국 신문에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후에 뭐 난징시 뭐 몇 개 시에서 의료 도시를 만들어 달라 계획을 해달라. 단 그 설계는 제가 캔슬러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캔슬러. 근데 병원은 우리가 알아서 미국 병원들 데려올게. 호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한국의 병원은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할게. 계획만 해달라는 거죠. 계획만. 다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옥스퍼드 그 의대 거기 이사장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보고 이틀 동안 한국에서 꼭 봐야 될 병원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의료 IT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성모병원의 새로 진 병동, 그리고 차움 테라피, 삼성의료원 안병동, 그리고 그 이왕준 이사님 계신 명지병원. 근데 명지병원에서는 그 건강검진센터 보시고 굉장히 흡족해하셨고, 그 분당 서울대병원 의료 IT 시스템을 보시고 반응, 영국에 전부 다 이 시스템을 다 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 뭐 IT 회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시스템을 영국으로 수출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 강남 성모병원 새로 진 병동을 쫙 보시더니 한국에는 그 병원에다가 인테리어를 엄청나게 잘한다. 자기가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인테리어 끝내주게 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 아마 거기에 돈을 많이. 근데 문제는
이 리테일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훨씬 쌉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 영국 옥스포드에서 대형 병원 지금 추가 공사하는 거를 우리나라 현대하고 대우건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마케팅을 할 때 와서 보고 당신이 직접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빠른 거죠. 소문만 내가지고는 안 되죠. 눈으로 보는 게 낫죠. 이게 명지병원에 그때 방문했을 때 우리 이광준 이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옥스포드에서 추가로 지금 확장 계획이 있는 겁니다. 2,500억짜리 단지 2개를 지금 추가할 겁니다. 잘하면은 5천억짜리 공사를 우리나라가 가져올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티브 잡스 죽었지만 지금도 뭐 엄청나죠. 요새 잡스 영화 미국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장사 무지하게 잘 된다 그러죠. 잡스 영화. 그 프레젠테이션 마케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꼭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화보다도 그 전기를 읽어보시면은 병원 운영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이 잡스, 그 다음에 이제 SNS 만든, 페이스북 만든 주커버그 이 사람들 때문에 좀 전에 봤던 마케팅 이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걸릴 것 같아서 유방 절제 수술했다. 우리나라에 거의 모든 방송 다 나왔죠. 아마 전 세계 다 나왔을 겁니다. 유일하게 방송에 안 나온 나라는 북한뿐이겠죠. 북한. 근데 그 간단한 수술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죠. 우리가 마케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얼마 전에 왔었죠. 자기 홍보하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이광준 원장님께서 한국에 유명한 사람 오면 내가 건강검진 공짜로 시켜줄게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병원 가서 뭐 진단이든 뭐든 한번 했었으면 그게 아마 전 세계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다음. 어찌됐든 지금 뭐 톰 크루즈, 그다음 윌 스미스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이 한국에 많이 오죠. 근데 왜 그냥 영화 홍보하는 거 잠깐 나오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요거는 아까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남 스타일은 한국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죠. 근데 떴죠. 그 뜬 다음에 후속곡은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만드니까 기획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 다 붙여서. 근데 엄청난 기획 가지고 만든 게 오히려 더 안 됐죠. 쉽게 말해서 바로 요즘 바로 SNS 시대 유튜브 있는 요즘에서는 이 엄청난 기획 아까 그랬죠. 정부에서 엄청난 부처 사람들이 90명이 모여서 만든다. 그 90명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 최고의 홍보 전문가 한 2-3명 아니면 외국계 유명한 분들 그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홍보가. 워낙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짧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외국의 병원을 국내에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10여 년 이상 해왔습니다. 오늘 강의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남으셨는데요. 의료 수출 이제 잘 하면 되겠다는 마음 좀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드시기도 할 테고 뭔가 있다. 대단한 것도 보이시고 아이디어도 좀 보이실 텐데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또 모 강사님이 사기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정반대의 혼선도 분명히 갖고 가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항상 이런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본으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료 수출이라는 테마를 놓고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병원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뭐 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잘 아시는 겁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야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훌륭한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상, 수술방, 아까 말씀하신 인테리어, 또 그렇지만 또 훌륭한 의료진, 아주 탁월한 기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고객 서비스 이런 마인드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된 병원 하시기 어렵죠. 우리 의료계 계신 분 잘 아실 겁니다. 의료진은 정말 좋은데 시설이 안 좋아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저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는 쌍두마차라 그래야 되나요? 양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하늘을 날 수 없는 양날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얘기할 때는 아까 클리닉이 있었고 조금 제너럴 하스피탈이 있었는데요. 후자로 좀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병원의 진출은 사실 개인기를 통해서 워낙 이래저래 뚫고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는 병원 건축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또 의료 장비, 또 IT 인프라, 분당 서울대병원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타 인테리어 이런 것은 저는 한국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IT 외국에서도 많이 보러 오시고 요즘에는 건물도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건물 보러 옵니다. 실제로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해외 수준은 아직 못했지만 최근에 건설회사에서 병원 건축에 대한 시장이 제법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하드웨어 쪽은 우리나라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하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강사님 말씀하셨죠. 수익성도 사실 좋습니다. 예, 건설이든 장비든 눈에 보이죠. 아마 전체 병원을 건설하는데 이 하드웨어 쪽에 비중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것이 결국 이제 운영에 대한 것이죠. 우수 인력, 또 운영 체계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인력 관리, 장비 관리, 혹은 스페이스 설계, 질 관리라면 퀄리티 어슈어런스입니다. 의료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R&D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면은 진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죠. 신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의료에서도 연구 개발해야 되거든요. 연구소라고 말을 해도 되고 뭐 임상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기타 이제 환자 중심의 마인드 컬처죠. 병원의 운영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겁니다. 사실 뭔지는 알지만 눈에 탁 드러나지는 않고요. 보통 운영의 이슈입니다. 우리가 의료 수출을 얘기를 할 때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진출은 병원 설립, 병원을 설립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병원의 진정한 성공은 병원의 운영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3년, 4년, 5년 뒤에 그 병원이 잘 되면은 이 서비스 장기 괜찮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서비스업이니까 유지 보수 이런 것도 계속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의료 수출이라는 것을 무엇을 갖고 성공이라고 할 것인가? 해외 건설, 사실은 지금도 IT 솔루션 수출하는 회사들이 있고 건설도 일부 하시고요. 이런 수출들은 조금씩 뭐 장비, 뭐 의약품, 의료 사모품 다 수출하시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조금 더 뛰어넘은 의료 수출의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단순화시켜봤습니다. 밑에 X축은 소프트웨어가 하이냐 로우냐, 세로축은 하드웨어, 앞에서 보신 그런 뭐 건축이나 뭐 말 그대로 병원 건물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있냐, 수요가 있냐, 하이, 로우 이렇게 봤을 때 한번 국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개 국가는 뭐 아프리카를 일부 제외했고 유럽이 조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지금 한 90여 개인가요? 해외에 진출했는데 주로 이 4개 지역에 다 진출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제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많이 하셨고 동남아 일부 있고 중동 일부 지역에 가 계세요. 많이들 나갔습니다.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병원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 그리고 자기들 시스템에서 운영 잘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제도적인 것이나 보험 수가의 차이, 그런 메리트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는 분들이 이미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차병원이 성공하신 것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미국이란 지역에 분명히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조금 중간적입니다. 자기들도 병원 잘 짓고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와서 우리 보고 병원을 운영해달라, 의사를 파견해달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하고는 좀 다르지만 미국하고 유사한 유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병원이나 의료진이 중국 시장에 매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수가의 차이, 미용 성형 쪽에 출장을 좀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 것이죠. 왼쪽에 중동하고 동남아를 보시면 동남아는 아까 ODA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조나 정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나라는 인프라도 없고 운영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세의료원처럼 공사도 실제로 많이 하시고요. 근데 동남아를 나가는 것은 아까 북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북한에 진출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전문가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최근에 참 어렵게 해가지고 개성공단이 오픈됐는데 개성공단은 전기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남한에서 전기를 끌어서 그걸 운영한다는 겁니다. 동남아 같은데 병원이 나갈 때는 병원을 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프라마저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만을 쳐다보더라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협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겁니다. 중동 같은 경우가 좀 들뜨게 하는 것이요.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 왕자들이 다 있습니다. 왕족이 수백 명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병원은 어떻게든 병원을 짓든 뭘 하든 자기들은 의료진을 파견해주면 좋겠고 병원을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런 논의도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서베이도 해보면 다 그럽니다. 현재 국내에서 받는 급여의 2배 이상을 줄 테니까 사우디 가서 한 3년만 있어달라. 10명 중에 10명이 다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우디 국립 사우디 병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우디 병원의 의료진들의 국적을 보니까 한 40여 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40여 개국에 온 의사들, 당연히 사우디 사람들은 없죠. 돈이 많으니까 의대는 안 간다 그럽니다. 의대도 잘 없고 힘든 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시킨다고 합니다. 40여 개국의 의료진들이 진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퀄리티가 나오기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왕족들은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거나 제대로 된 병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진을 파견은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요. 과연 사실 저는 우리가 의료 수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게 된 것에 가장 시초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이 있다. 우린 수술 잘한다. 또 빨리 본다.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이 저는 그 단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같이 묶어진 거죠. 우수 인력은 있지만 과연 우수 인력을 키워갈 수 있는 시스템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잘 키워서 우수한 건지, 우수한 분이 의대에 오셔가지고 국내 의료 체계에서 살아남으신 건지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과연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우리가 안 갖고 있다면 수출은 아직은 못하죠.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인천, 또 부산, 해외 국제병원이죠. 아까 MD 앤더슨 말씀도 하셨고, 파트너스 하버드 병원 계열, 또 존스 홉킨스 한국에 유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의료 수입입니다. 의료 수출협회인데 의료 수입 얘기해도 됩니까? 우리는 의료 수입을 하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도 개정을 했죠. 한국의 IFA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병원은 외국 의료진이 경영에 1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라는 법도 만드시고 의료 수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버드에서 경영에 참여하라고 10%
전체 의료진의 10% 인력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못하겠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사우디에 못 가는 것처럼 우리보다 나은 미국에서 의료진 보내달라고 하면은 안 보내줍니다. 못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뭐 하버드 그룹이나 외국 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좀 자문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비즈니스 패턴을 보니까 그분들은 의료 수출이잖아요, 저희한테. 그분들이 파는 것은 왼쪽에 영어로 쓰여진 쭉 내용입니다. 전략 만들어 주겠습니다. 조직 체계를 병원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주고 클리니컬 프로그램 뭐 CP라고 그러죠. 진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특성화 병원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장비 관련된 것 정보 시스템 어떻게 할지 또 교육에 대한 것 퀄리티 어슈런스 질 관리해주고 연구 협력 연구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리는데 1년에 얼마고 월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추력 요청이 다 오게 됩니다. 특히 그 하버드 그룹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 의료진 교육, 간호사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자신 있으니까 우리한테 다 보내십시오. 이것만은 다른 것보다 그것만 우리가 의사를 보내주지는 못해도 탁월한 의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선진 의료기관 우리보다 좀 앞서 있고 이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파트너스 뭐 PHA라고 그럽니다. 파트너스 헬스케어 인터내셔널 이런 그 비영리 조직입니다. 비영리 회사들은 이미 세계 뭐 수십 개국에 자문을 해왔고 우리나라보다 이런데 더 익숙하죠. 그들이 파는 서비스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입니다. 병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병원이 병원 설립 어떻게 해야지 공간 개치를 잘하고 심장전문병원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가 자문해 주겠다. 또 지금도 모 병원이 의료진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해외 의료진 국내 구성원들한테 정말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다면 그거 수출할 수 있겠죠. 연구소와 관련해서도 해외 병원에 이런 자문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우리가 고민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정말 패키지로 수출되어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온 예상환입니다. 저희가 여기 참석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게 갑작스럽게 받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행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제 불찰이긴 한데요. 그래서 마침 제가 요 상반기에 한국에 오는 그 의료관광 계획을 어떻게 늘리고 그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게 있어서 그 중에서 한국의 의료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한 몇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또 우리가 모든 걸 또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또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 한 5-6개 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를 못 해왔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 세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의 통계의 어떤 작용이 좀 있죠. 뭐냐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힘듭니다만 중국이 일단 잘 풀렸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좀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소득이 다 올라가고 있다. 개발도상국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급 의료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은 좀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들 수 있는 거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우리가 이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출산율이 한 2.1명인데요. 2.1명 턱없이 모자라게 지금 유지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마저도 이제 늙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그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프리카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병들이 사실은 그 이 늙어가는 것하고의 관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앓는 기간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또 개인 각자가 의료 서비스를 필요하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의료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통계가 뭐 국제적으로 GDP처럼 이렇게 잡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뭐 가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쳐보시게 되면은 그 뭐 한국이 싸고서 질 좋은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통계들이 조금씩 나옵니다만 제가 본 거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회사에 자기들의 의료 수출을 위한 조사를 맡긴 보고서를 봤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은 퀄리티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고 비용은 그보다 훨씬 작은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경쟁력이 좀 탁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거는 뭐 입소문으로도 퍼지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그 조사에 의한 것도 차츰 백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단 의료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거는 트랜스포테이션이 각 나라가 좀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치료받고 가시는 분들,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 어떤 나라나 그 모든 나라나 지금 그 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걸로 하나의 어떤 주요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요소를 삼고 있기 때문에 공항 같은 게 많이 정비가 되고 있고 한국도 상당히 편한 나라죠.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20년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미국에 무슨 병원이 있는지를 뭐 입소문으로서 아는 정도지 그걸 비교할 길이 없었죠. 지금은 누구나 어떤 나라의 어떤 병원에서 뭐가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꾸로 싱가포르에 뭐가 뛰어난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떤 정보의 어떤 교류가 좀 옛날보다 좀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고 싶은 거가 한국이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의 어떤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국도 그 카테고리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면 모든 게 편하고 의료 질도 우수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토를 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건 이제 긍정적 요소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의료 관광을 오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거 뭐 미국에 있는 제임스 씨도 오고 뭐 프랑스에 있는 누구도 오고 이렇게 해갖고 한국에서 좋은 걸 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보통 사람이 고통을 안 느끼는 여행 거리가 비행기로 따지면 6시간이에요. 맥시멈.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비행기 거리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넘어가서 뭐 12시간 비행은 뭐 한국이 뭐 LA까지 뭐 가기도 하고 워싱턴까지 뭐 13시간 뭐 미국까지 14시간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게 되면 사실 그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죠. 우리가 의료 관광을 의료를 목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를 아픈 분이 움직인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6시간 안을 따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 와 계신 그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싱가포르는 지정학적으로 좀 상당히 유리합니다. 거기서 6시간 레디어스를 그려보시게 되면 중국부터 해서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인데 그럼 한국에서 그려보게 되면 한국에 오실 수 있는 관광객을 6시간 레디우스로 그려보시게 되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오게 되면 일본이 있고요. 극동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필리핀 조금 걸칩니다. 인도네시아까지 갈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일본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옆 나라 13억 인구가 있는 이제 중국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12시간 날아가서 이렇게 미국의 교포분도 오시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리적인 한계를 일단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 지금 뭐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등장하는 게 의료는 사실은 상당히 정보 비대칭성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 의료에 대한 어떤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렇게 한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의료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미국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주마다 그 발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만약에 쿠바 가서 안과 수술 받는다 하게 되면 불안하겠죠. 어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가 충분히 들어가질 않으면 사실 자기 고국을 떠난다는 거가 그 다음부터 다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은 이 멜프랙티스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험 상품이 없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돼 있는 데가 미국이긴 합니다만 이거가 들어가질 않게 되면 사실 수요를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 격차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언어의 벽이라는 거는 사실 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의사분도 많지만 제가 그 레이디어스를 그리는 거에 따르면 사실은 오실 가능성이 많은 나라는 중국하고 러시아 아닙니까?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 특히 러시아에 익숙하신 의사분이 몇 분이나 될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뭐 코디네이터를 움직인다 무슨 그 언어를 하는 분들 교포를 쓴다 해갖고 그거를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바꿔서 환자 입장에서 저를 치료하는 의사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여전히 장벽이 남겠죠. 이런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통계하고 관계돼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이 문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WTO에서 의료 관광은 분류하고는 있어요. 근데 의료 관광을 여러분들이 범위를 보시게 되면 뭐부터 있냐면 제일 꼭대기 비싸고 리스크가 제일 큰 게 오르간 트랜스플란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보통 스파하고 민간요법을 포함한 것까지 갑니다. 근데 한국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보고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보고한 거를 통계를 잡아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르간 트랜스플란트가 제일 비싸고 위험성도 많고 사실은 선진국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시간이나 뭐 7시간 비행기 거리를 뛰어넘어서도 무릅쓰고 여행하는 게 바로 이 섹션인데 어떤 나라나 이건 상당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프랙티스가 물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밖으로 안 나오는 섹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많이 듣는 야금야금 듣는 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중국 가서 수술 받고 오는 경우도 많고 이게 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필리핀의 어떤 마을을 가게 되면 20명의 남성 중에 19명이 콩팥이 하나뿐이 없거든요. 다 그 수술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요는 선진국에 풀명이 많고 거기서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상당한 윤리적인 장벽이 있고 이 문제 이 섹션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민간요법을 동원한 이 커다란 섹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한국이 그 의료 서비스의 그 수출하는 시장의 폭이 얼마나 될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전 세계적 통계도 없어요. 이게 전 세계 통계를 찾다 보면 돌고 돌아서 서로 베끼는 건데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회사가 한번 전 세계 추정한 것 같고 그걸 계속 그냥 쓰는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브로커리지 컴퍼니가 중간에 있습니다. 아무리 IT가 발달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으로 만나서 이 확신에 대한 그 얻는 그 기가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게 인간인데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한국의료법에서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들어가는 걸 막고 있고요. 대자본이 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국은 의료 체계 자체가 비경쟁을 지향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컴퍼니들이 소규모 영세, 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역할도 좀 불분명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 부정적 효과도 있고, 이 양자를 합쳐보면 사실은 뭐 산술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 한국이 여러 가지 경쟁력과 옆에 발전하는 대국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는 가능성은 역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